2018년 중국 샤먼의 한 노래방. 흥겨운 음악 소리가 고막을 진동합니다. 펑시아는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놀러 왔습니다. 일과가 끝난 뒤 친구들과 소리 지르며 스트레스를 푸는 건 이 방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20대 나이에 고향 구이저우 산촌에서 도시로 돈을 벌려고 올라오긴 했지만 친구도 많이 없던 터라 항상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2017년 7월에 올라왔으니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1년여의 도시 생활을 해보니 도시만의 매력이 또 있었습니다. 2018년 여름, 펑시아는 여느 때와 같이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놀기에는 이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펑시아는 친구들과 한참을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펑시아는 친구들에게 말할 틈도 없이 아픈 배를 움켜쥐고 방을 나왔습니다. 방 밖으로 나온 펑시아는 두리번거리며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화장실을 발견하고는 두 손으로 배를 잡고 달려갔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던 펑시아는 화장실 입구에서 한 남성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남성과 펑시아는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남성은 일어나 펑시아 발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펑시아는 고통스러워하며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남성은 배가 아파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고 이상해했습니다. 본인 때문은 아닌지 다른 이유로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화장실 앞에서 그녀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생각했습니다. 생리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유였습니다. 유는 인근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사왔습니다. 그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 그냥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충돌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는 여자 화장실 앞에서 펑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펑시아가 나오자 약을 내밀었습니다. 좀 전에 미안했다며 본인 때문에 다친 것은 아닌지 걱정돼서 약을 사왔다며 약봉지를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펑시아는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어느 누구 하나 정붙이기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상한 남자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이 사건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사랑이 시작된 그들은 매일 만나며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남자친구 유 또한 소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올라온 터라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도 없어 이번 기회에 그녀에게 마음을 고백하였고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펑시아보다 2살 위인 남자친구 유는 그녀에게 든든한 마음의 기둥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유는 변변한 직장 생활을 한번 못해보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조그만 가게를 차려볼 생각입니다. 펑시아도 남자친구 유를 따라 유 고향으로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1918년 4월 유는 시내 한복판에 조그만 가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가게를 찾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사이에 벌어둔 돈은 두 사람의 생활비로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유는 먹고 살기 위해 다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는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게 된 뒤로 단 한 번도
일찍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 아니면 4시, 유 귀가 시간은 주로 새벽이었습니다. 펑시아는 스트레스가 많은 유 이런 행동을 이해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3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유는 술이 잔뜩 취해 있습니다. 인사불성이 되어서 본인 집에 들어온 건지도 모를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펑시아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취한 유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유를 씻기기 위해 옷을 벗겼습니다. 상의를 벗기려고 몸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유 옷에서 향수 냄새가 스쳤습니다. 분명 여성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의 구석구석 냄새를 맡았습니다. 다른 여인의 향수 냄새가 틀림없었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 유가 일어나는 대로 물어봐야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왔습니다. 남자친구 유 양말을 벗기려는 순간 펑시아의 시선은 유 핸드폰 메시지에 가 있었습니다. 양말을 잡고 한참을 망설이던 펑시아는 양말을 잡았던 손을 들어 유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빠가 잘 들어갔냐는 메시지였습니다. 향수 냄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탁상 위에 숙이고 있던 펑시아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펑시아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굽었던 허리를 폈습니다. 메시지를 눌러봤습니다. 수백 개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코웃음이 절로 나오는 문자 내용과 도저히 눈뜨고는 못 봐줄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유 핸드폰에는 다른 여인과 나눈 대화 수백 개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술에 취한 유는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문자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부딪혀 넘어진 아가씨에게 친절을 베푼 것은 펑시아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놈은 전문가였습니다. 한참 동안 서 있던 펑시아는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랑해본 사람이라곤 유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별하기도 힘들 것 같았습니다. 참기는 힘들었지만 이번만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흘리던 눈물을 닦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톡에 또 다른 여성과의 사랑을 나눈 대화가 빼곡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잠자리를 원했던 유가 요즘 뜸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펑시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뜬 눈으로 날을 샜습니다. 다음날 유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펑시아는 고향으로 돌아와 임대 아파트를 얻어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고향집에 돌아온 펑시아는 집에서 쉬면서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수중에 돈도 떨어졌고 먹고 살기가 막막했습니다. 며칠 뒤 식사하던 펑시아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처음 느껴본 느끼함과 구토로 한참을 시달렸습니다. 원인 모를 통증에 병원에 가보았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마지막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논할 뿐
하찮은 과거는 빨리 잊어야 했습니다. 선택도 본인 몫이었지만 후회도 본인 몫이었습니다. 결혼 한번 못 해보고 청춘을 이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펑시아는 유를 찾아갔습니다. 유 첫마디는 지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기대도 안 했지만 실망도 안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펑시아는 유에게 말을 했지만 유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창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는 부인 수술비도 댈 수 없을 지경으로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그녀는 힘들게 아파트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난 다음 날 남자친구 유는 펑시아가 수술한 곳의 봉합이 치료되기도 전에 펑시아에게 관계를 요구했고 수술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펑시아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음 날, 남자친구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수술했던, 안 했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유 돈이 있었을 때는 밖에서 다른 여자들과 잘만 해결하고 오더니 돈이 떨어지고 나니 사람이 아픈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본인만 해소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펑시아는 다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집에 있는 쥐를 잡기 위해 쥐약 한 봉지를 샀습니다. 검은 봉투에 똘똘 말아 가방 안에 담았습니다. 그 쥐새끼를 잡기 위해 철물점에도 들렸습니다. 도끼가 필요했습니다. 펑시아는 오늘 또 유에게 강요당한 뒤 준비해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유를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펑시아는 한 손에 도끼를 들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유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스촨성 바중시의 한 경찰서에 피투성이가 된 한 여인이 비틀거리며 들어오고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녀를 보고 너무 놀란 경찰관들은 무서웠습니다. 펑시아는 경찰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남자친구를 죽였습니다. 내 손에는 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멸감을 지울 수 없어서 저도 그 자리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이곳에 왔습니다. 현장에는 그녀가 사용했던 도끼가 침실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바중시 인민법원은 펑시아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